네, 반갑습니다. 김동환 TV입니다. 오늘도 날이 무척이나 덥죠.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4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올해 여름이 우리 남은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를 위협할 정도로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지구는 이상기후, 자연재해, 해수면 상승, 식량난, 물 부족 등 다양한 형태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로 무분별한 탄소 배출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과학자들의 관측에 의하면 작년 23년도의 기온이 18세기 산업혁명과 비교했을 때 약 1.4도씨 가량 기온이 올라갔다고 하며, 이대로라면 2040년도에는 1.5도를 넘어 2100년도에는 5.7도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 세계를 비롯해 국내에서 기후 위기를 대비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 탄소 배출량을 0에 수렴하게 만드는 탄소 중립이 그 해결책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2050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분야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을 바라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개념이며, 여러분이 새로운 건물을 짓거나 기존의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건물을 짓는다면 현재의 환경 보호는 물론 장기적인 비용 절감 효과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선택은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건물이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받는다면 이는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선 지속 가능성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받으면 비용만 더 늘어나지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이 있을까? 맞습니다. 아무리 환경과 미래를 생각한다고 해도 비용적인 부담이 있으면 망설여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무엇인지 정의와 정부의 정책 동향, 인증 기준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지막에 비용적인 부담을 상쇄시킬 수 있는 혜택까지 알려드릴 테니 영상 꼭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건물 내에서 필요한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충당하여 연간 에너지 소비량이 0이 되도록 설계된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 고효율의 단열재, 고성능 창호, 태양광 패널, 고효율 냉난방기 등 다양한 기술이 결합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동시에 태양광, 풍력, 지열 등을 이용해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에너지 생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핵심은 에너지 자립입니다. 건축물의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수요를 자체적으로 충당하기 위해 건물 자체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이는 건물의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외부 에너지 의존도를 최소화함으로써 달성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 비용이 절감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정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 2019년 6월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 로드맵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부터 연면적 1,000제곱 이상의 공공 신축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였고, 2023년에는 연면적 500제곱 이상의 공공 신축 건물과 30세대 이상의 공공 공동주택, 내년에는 30세대 이상의 민간 공동주택, 2030년에는 500제곱 이상의 민간 공공 건축물, 2050년도에는 전 건물 제로에너지 건축물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럽연합과 미국 등의 국제적 정책 동향 역시 적극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EU는 2021년부터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LEED 인증을 통해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보급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정책 동향은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단순한 지역적 흐름이 아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트렌드임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이 1++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건물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으로 평가하며 연간 에너지 소요량이 주거용은 1제곱미터당 90kWh 미만, 비주거용은 1제곱미터당 140kWh 미만을 충족해야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에너지 자립률이 20%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자립률이란 건물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중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비율을 말하며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이 1에서 5등급으로 나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준은 뱀스 또는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뱀스나 원격 검침 전자식 계량기는 에너지 소비량을 계측하여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체크리스트 평가 항목별 적용 여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받게 되는 혜택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받게 되면 총 7가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혜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가점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이렇게 받게 되는 가점을 활용하면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입니다. 이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예비 인증을 획득한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 관련 설비 투자 시 투자비의 일부를 장기 저리로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세 번째 혜택은 기반시설 기부 체납 경감입니다.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기부시설 기부 체납 부담 수준이 있는데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인증받으면 부담 수준을 최대 15% 줄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혜택은 건축 기준 완화입니다.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 등에 대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급에 따라 완화 비율을 11에서 15% 적용하여 건축물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세제 혜택이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시 건축물 또는 주택 취득세를 무려 15%를 감면해 신축 건축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주택 도시기금 대출 한도를 무려 20% 상향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수수료를 인증 등급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정의, 정책 동향, 인증 기준, 그리고 혜택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짧게 정리해보면 제로에너지 건축물이란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 부하를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하며 세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제로에너지 건축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은 건축물 에너지 효율 등급 1++ 이상, 에너지 자립률 20% 이상, 뱀스 또는 전자식 원격 검침 계량기 설치까지 총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에 대한 혜택은 신재생에너지 설치 보조금 지원 가점,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지원, 기반시설 기부 체납 경감, 건축 기준 완화, 세제 혜택, 대출 한도 상향, 인증 수수료 감면 총 7가지가 있습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서 우리의 생활과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혁신적인 건축 방식입니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각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축 프로젝트가 제로에너지 건축물로 인증을 받는다면 이는 여러분의 환경보호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현명한 투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궁금한 점이 있거나 제안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두었으니 클릭해서 연락처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